네, 온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보면은 밴드부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한두 개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세네 개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밴드 붐의 약간 초입인 것 같아요. 밴드붐은 왔죠. 아마 오래전부터 왔을 겁니다. 저는 밴드붐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밴드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해요. 밴드 붐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길을 걷다 바닥에 붙은 껌에 발목 잘려와 하고 웃어버리고 아라비아 황제가 소유관을 번쩍 들어내려 땡땡붐은 온다 라는 슬로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비주류의 문화 또는 사람을 향해 언젠가 너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붐에 대한 자조와 희망의 의미가 얽혀있는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최근 대중음악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밴드붐은 온다 라는 말입니다. 밴드붐은 온다라는 말은 현재 가요계의 비주류인 록밴드 마니아들을 다시금 모으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지금의 밴드붐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은 밴드 음악을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게 하였고 밴드 문화를 직접 이끌어 나가고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행어를 반영하듯 이전까지 각광받던 힙합, 발라드, 아이돌 음악도 아닌 밴드의 음악이 2024년 멜론 연간 차트 탑10 중 3곡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공연이 허가되어 밴드 음악은 페스티벌 문화와 결합하며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대표 락 페스티벌인 펜타포트의 관객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관객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밴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음원 시장으로도 직접 페스티벌을 즐기는 방식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밴드붐이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중음악에 대해 전문가이신 두 분의 시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음악을 함께 듣고 대중음악의 산업, 매체, 젠더, 지리, 역사 등등의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보면서 서로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연세대학교 필수교양 대중음악 2의 담당 교수 권현석입니다. 이제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엔데믹의 상황,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는 강제로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니는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집단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를 생생히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됐고 그때 이러한 욕구를 열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감수성이 섬세한 음악인들과 팬들이 밴드 음악의 두 가지 면을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 밴드 음악은 함께 즐기고 만드는 음악. 둘째, 밴드 음악은 축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주하고 즐기는 음악. 즉,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나. 두 번째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된 한국의 락 장르들, 그거를 하나의 요인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밴드 붐에서 우리는 락밴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밴드 붐이 최근의 현상이지만 한국 대중음악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밴드 음악에 대한 열기는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인들이 많은 음악 생산의 노하우를 축적했고 팬들은 락적인 감수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 공연이 가능해졌을 때 락밴드들은 기존의 락 장르적 음악 기반 위에서 팬들은 확대된 락적 감수성으로 열렬히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밴드 음악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MR을 틀어놓고 라이브를 하는 거랑요.
모든 사운드를 진짜 직접 인간이 연주해서 내는 라이브랑요, 현장에서 보면은요, 달라요. 명백하게 그 에너지 레벨이 다릅니다.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주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 저는 밴드의 붐이라기보다는 사실 공연 문화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 대중음악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두 가지를 꼽자면 당연히 첫 번째는 스트리밍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연 시장이라는 것이 201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을 통한 이 차트 순위와 공연 시장은 약간 다르거든요, 궤가. 그러니까 스트리밍 차트에 없는 밴드나 뮤지션일지라도요, 공연 쪽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라이브를 관람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재밌는가를 알고 있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관객들이 비단 아이돌 콘서트뿐만이 아닌 홍대 인근에 위치한 클럽들에서도 그 재미와 매력을 찾아가는 그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즉 공연 문화의 성장과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드는 연습실과 무대, 그리고 관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드림합주실은 30년 가까이 신촌거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밴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곁에서 매일 지켜봐오신 드림합주실 사장님은 밴드 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드림합주실 주인장입니다. 그래도 요즘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접하는, 그리고 음악을 다루는,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꽤 많아진 건 사실이죠. 악기를 다루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밴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고 모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 요즘엔 혼자 하는 또 개인 유튜버라든가 둘만 모여도 밴드를 하려고 하는 팀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촬영, 영상 촬영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악은 변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갈망,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무대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전보다는 더 많아졌다, 더 열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죠. 예전에는 국악이면 국악, 뭐 클래식이면 클래식을 따로 봤어요. 따로 연습을 하거나, 지금은 이제 퓨전식으로 같이 모여서 여러 팀이 선보일 수 있는 음악의 종류, 장르 이런 게 되게 폭넓어졌고, 또 이렇게 디렉을 하다 보면 그런 팀들이 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신선함,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 밴드붐으로 일컬어지는 현상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밴드의 본질과 매력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무대 위의 단순한 연주를 넘어서 밴드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과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각기 다른 밴드들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밴드의 원초적 매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연세대학교에는 대학생활의 열정을 밴드에 쏟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연세대학교 대표 락밴드 소나기 부원들과 밴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소나기 입부한 지 5년차 된 21학번 QRM 김세빈이라고 합니다. 기타 맡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드럼을 맡고 있는 2사학번 통합디자인학과 박수빈입니다. 확실히 혼자 해도 재밌어서 혼자 하다가도 처음 좀 같이 합주해보거나 하면은 이래서 합주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정말 혼자 즐기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다 같이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밴드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도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는 거 힘들어하는데 소나기 부원들과는 되게 빨리 친해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활동도 힘들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랑 성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좀 인식되어 있는 사람도 무대 올라가면 좀 다른 사람이 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대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기 좀 무서운 건 좀 다 통용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즐기는 사람은 다 충분히 즐기다 보니까 소나기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드럼을 시작한 거는 약간 멋있어 보여서였는데 드럼을 하다 보니까 그 밴드 음악을 들을 때 드럼도 잘 들리고 다른 세션도 잘 들리니까 그게 재밌기도 하고 직접 연주해보고 싶기도 해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AI 뭐 대체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못 잇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는 AI랑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사는 거고 결국엔 이제 음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전자음악 되게 좋아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랑 하는 그런 되게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밴드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맛있다. 네. 집단주의적 욕구와 개인주의적 욕구를 음악적으로, 민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점, 그게 뭐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락밴드의 경우는 보컬, 드럼,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가 있습니다. 음악적 질서 속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예컨대 보컬이 선율을 개성 있는 창법으로 노래해서 수용자에게 잘 전달해야 하고 베이스는 저음선을 잘 만들어내면서 그 선율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보컬과 각 악기들이 자기의 기량을 순차적으로 독특하게 뽐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러한 전후 과정을 사실 모두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음악인이나 팬 모두 내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음악적으로,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밴드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행위자 집단.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음악을 협력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집단을 만들어서 긴밀하게 음악을 즐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밴드 형식은 그러한 생각이 구현된 한 가지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자 집단의 의미를 한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현실 공간 속 작은 집단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집단에서야말로 내가 현실 공간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집단 속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고 나를 체감하려는 욕구를 채울 수 있구나 하면서 대중음악의 장에서 재발견된 현실 공간의 수호 집단이 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드 소나기와 같이 한때 열정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던 이들은 이제 장성하여 프로 밴드로서 많은 듣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제 취미를 넘어선 프로밴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밴드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밴드 붐은 그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춤을 추고 있어 자꾸 내가 나를 밟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2007년에서 8년경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동 중인 밴드고요. 지금 멤버는 이제 덕원, 잔디, 동혁, 류지 4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공연들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없고요.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흘러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쭉 피아노를 쳐왔고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내가 피아노로 뭔가를 계속 재밌게 하려면 합창단 반주를 하든지 밴드에서 건반을 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밴드를 들어갔고 그렇게 시작해서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네. 내가 재미로 악기를 쳐보는 것도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팀을 만들기로 하면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그냥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좀 한 군데 한 순간 뭐 어떤 시점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만화 주제곡 같은 거 들으면서 막 가사도 바꾸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좀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낙서 그리다가 만화 그리고 싶어지는 것처럼. 네, 저희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 줄은 몰랐고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 딱 2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스스로 각자가 잘 살 길을 모색해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팀이 어떻게 굴러갈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밴드가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힘들어지면 일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스스로의 어떤 공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구성원들이 서로의 공간에 대해서 또 지켜줄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는 뭐 이런 과정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본질적인 걸 보려면 이제 그 단어가 나온 배경이라든가 맥락, 그게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떤 대상을 위한 건지 사실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거 아냐 저거 아냐? 라고 얘기하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이런 관심들과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들인데 이 시야를 이제 단어 위주로 보게 되면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진전은 없고, 그 다음 이거 상황들을 좀 더 좋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음악이라는 걸 들려주고 경험하는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공연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 잘 모르고 엄청난 결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보면 좋겠는데 어디서 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씬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적으로는 좀 위축된 것 같아요. 또 따져보면 옛날보다 많을 수도 있죠. 어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뭐 클럽들이 예전보다 많다고 느끼는데도 왜 예전보다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영향력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관객들이 젊어지고 점점 새로운 밴드를 찾는 관객들이 좀 젊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최근에 좀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또 특별한 경험이고, 또 남들이 모르는데 나는 참 이 음악이 좋아서 공연도 보러 가고 개인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지방으로 클럽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도 5개의 도시 이렇게 돌아봤고 클럽 투어를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올해는 7개 도시에서 또 클럽 투어를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도권에 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게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너무 멋있지만 정확한 악보대로 입력한 게 또 그렇게 멋있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어떤 정확하지 않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숫자랑 이제 뭐 음표 같은 걸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직까지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라면 밴드 내에서 이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작사, 작곡, 그다음 뭐 편곡이라든지 그다음 프로듀싱까지, 가령 대형 기획사가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뮤지션들의 음악과는 좀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나. 어린 인디 밴드가 처음 시작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인 변화, 밴드의 변화 이런 것까지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늙을 거지. 그때 뒤에 일해야
저희들은 동네 친구들부터 결성된 팀이고요. 1995년도 홍대 상수동에 위치한 작은 라이브 클럽 드럭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올해로 음악 생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얼터너티브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가 나오면서 밴드들이 메인스트림이었어요.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듣던 그런 밴드 음악을 동경했던 때가 저희가 그때가 고등학교였는데 대학교로 올라오면서 스스로 하자 그래가지고 클럽에 가서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밴드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즐겁고 환상적인 경험이었고 해보고 싶었고 그냥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좀 하드한 락 음악이나 펑크 이런 쪽이 이제 주였는데요. 장르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밴드가 지금 상황에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밴드 붐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밴드는 늘어가고 있는데 그 밴드들이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홍대에서 라이브 클럽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뭔가 새로 생겨난다고는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확실히 많이 생기지도 않았고 항상 외국에서 유명한 밴드나 유명한 아티스트가 올 때 나오는 문제들 우리나라는 뭐 대형 공연장이 없어서 유명한 누구가 못 온다는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만큼 중급 규모의 공연장도 없고요. 공연을 하는 시스템이 되게 좀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도심에서 클럽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있어봐야 홍대고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밴드 자체에서 음악을 만들고 자기네 색채를 만들잖아요. 자기들의 하고 싶은 표현법이나 뭐 기타 플레이, 뭐 드럼 플레이,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각자 밴드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얘네랑 같은 밴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가 트였구나, 좀 들을 줄 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탄 것 같아요. 네.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인구가 많아져야 돼.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밴드 붐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슬프도 난 이로구나 우리는 그라이다 떠돌이 세상 반만의 활동한다 누나의 모습 마음대로 춤을 추며 걸어보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멤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으니까 그 멤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새로운 노래를 만들거나 합주를 할 때 서로의 역할과 그런 연결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또 밴드잖아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서로 맡은 인물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가 연주를 하고 그게 이제 겹쳐져서 증폭을 하잖아요. 음이 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 폭발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잘 맞아도 친한 친구들, 밴드들끼리 이렇게 공명을 했을 때 그 느낌이, 고유의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관객들 봐도 그 연결감이 같이 떨리면은 이 뭔가가 마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위로의 느낌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활력, 에너지. 저는 이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락 음악에서, 특히 락 음악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드럼, 베이스 이런 외침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뭔가가 좀 이렇게 덜 넓게 항산화작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결감. 젠트리피케이션이니 코로나니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신기하게 밴드들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대충 보면 하루에 한 팀씩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밴드가 결코 사라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춘이 있는 한.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밴드들은 음악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요? 길지 않은 말인데도 써내려가는 손이 막 떨려
있었어. 브로콜리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정해야지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혹은 닥치는 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르기 때문에 혹은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말 같은 말을 좀 가사로 써야겠다. 시간과 함께 낡아가는 말을 쓰고 싶진 않다. 좀 시간이 지나가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쓰고 있고 지난 20년간 멤버들에게도 독려해봤지만 쉽진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멤버들과 함께 또 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공연을 저희는 꾸준히 많이 하니까 오신 분들의 반응을 또 주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그냥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들을 다 그냥 느끼시고 또 받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들어오는 감정, 느낌? 그게 또 나의 삶의 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이 또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저희의 곡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또 다르게 들어가고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의 또 새롭게 전달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모토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건 아닌데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처럼 이제 아주 뭐 독특한 길을 가서 독특하게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짜여진 대로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각자의 인생을 노래로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짧은 인생 안에 밴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 국민의 밴드화. 그럼 관객이 없네. 관객 돌아가면서 해야지. 돌아가면서. 서로 악기 하나씩 사서 보컬 한 명이랑 같이 해서 서로 음을 쿵쾅쿵쾅 맞춰보면서 하나의 사운드를 낼 때의 쾌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밴드를 하다 보면 그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엉망진창이었거든 처음에는. 내가 들으면서도 짜증이 나. 내가 연주를 하면서도 짜증이 나. 밴드 너무 못하니까 내가 봐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맞는 순간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맞았는데? 하는 순간. 그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의 오랜 역사거든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도 밴드예요. 클래식 오케스트라도. 거대한 밴드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와 오랜 기간 서로 정말 많은 사람들 혹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로 한번 작동해보자 라고 할 때의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은 우리의 거의 DNA에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라는 게 사람 모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밴드라는 것도 여러 명의 멤버가 하나의 밴드가 되어서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게 이게 밴드 음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내가 여기서는 조금 내 주장을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밴드 음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사는 세상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아가는 중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밴드는 울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밴드란 이제 약간 스팀팩이라고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렇게 약간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스팀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밴드란 내 삶의 즐거움이다. 나에게 밴드란 애증이다. 낭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밴드란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제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기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밴드 붐은 이제 오기 시작했고 곧 절정에 달할 것 같아요. 이렇듯 밴드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 의미를 남겨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 애증,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하죠. 눈을 맞추며 함께 연주하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따로 또 함께 열광하는 순간 우리는 잊고 있던 연결됨을 다시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밴드 아래 하나됨을 느낀다면 밴드붐은 그 마음을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두근두근대는 나의 맘 흘러도 알 수가 없네. 한마디 말 못하고 벌써 붉어지는 나를 어떡해. 시간 있으시면 커피나 하자 말할 수가 없네. 커피를 싫어하면 쌍